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내풍정의 용정수의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내풍정의 용정수의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내풍정의 용정수의 전반부를 하고 후반부를 하면서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순역의 원리와 또 정역에서 말하고 있는 도역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거기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어가지고 환극이 무극이니 50인이라 그 설명과 관련된 것이 바로 주역의 순역 원리와 정역의 도역 원리를 갖다가 비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순역 원리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그 용어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용어라 주역에서는 순역 원리입니다. 순역 원리 또는 순역 작용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순역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극지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주역 개사 상편에서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 이 글귀에 대해서 주자의 주역 본의의 해석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괴요역학입니다. 주역은 괴요역학이라 64卦, 이 64卦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치고 길하고 흉함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피웅치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험하고 쉬운 길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 천지지도의 지극한 이치가 64卦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입니다.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듯이 주역에서는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고만 하고 상극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태극에 대한 얘기만 있게 됩니다. 태극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되는데 주역에서도 무극이 태극이다. 태극은 1이고 무극은 10자리라 저희들이 수지상수로 많이 해봤듯이 꾸버리면 태극이고 펴면 무극이라 무극이 곧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경 홍범편에서 환극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종합해다가 가끔 쓰고 있는데 정역에서는 상극이라는 게 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상극이라는 말이 주역에서도 상극이라는 말을 쓰고 정역에서도 상극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데 주역에서도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무극과 무극 10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고 환극 5를 보고 말합니다. 태극
일태극이죠.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상극이나 이 상극을 수로 표시한 거나 정역에서 말하는 자 무극도 역수로는 10이고 환극은 5고 태극은 1입니다. 이까지는 여기 있는 주역과 정역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무극은 10이요, 한극은 5요, 태극은 1이다. 그래서 무극이 한극이니 50이니라 그 50이라고 말할 때 그냥 50이 아니라 5와 10을 보고 말을 합니다. 5라는 것은 한극을 보고 말하고 10은 무극을 보고 말하는데 한극에서 나아가게 되면 10으로 이르게 되니까 한극이 무극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까지 용어에 대한 건 똑같은데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서 자 무극은 똑같은데 한극과 태극이 주역에서 말하는 한극과 태극과 정역에서 말하는 한극과 태극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역 공부를 해나가면서 주역을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주역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또 이해가 된 연후에 정역을 공부하면 혼선이 없는데 주역 공부가 없이 정역을 공부하고 주역과 정역을 같이 병행해서 글귀가 읽어질 때 혼선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주역에서는 무극과 한극과 태극을 보고 말하는데 잠시 아래 건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무극은 하늘을 보고 의미합니다. 한극은 사람을 보고 의미하고 태극은 땅을 보고 의미를 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다르고 이 개념이 나타나게 된 근거는 중천근계 문헌 구사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근계 구사효 문헌 구사효 효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사라고 하는 것은 괴를 잠깐 보시면은 중천근계가 아래도 하늘이고 위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초구에서 92, 93, 94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개가 삼효단계고 아래에 있는 것도 삼효단계라 삼효단계 두 개가 모여서 육효중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요역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천지인으로 나누면은 위에 있는 오요와 상요는 하늘에 해당하는 효입니다. 삼요와 사요는 사람에 해당하는 효고 초요와 이요는 땅에 해당하는 효입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자 중천근계 문헌 구사효 효사에서 이 구사를 가르쳐서 위로는 하늘에 머물지 못하고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효가 두 개인데 그 중에 꼭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후호효를 보고 말합니다. 이 구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래는 땅을 보고 말합니다. 자, 아래는 땅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다. 이때 땅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구의효를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묘와 사요는 사람의 자리인데 가운두로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 구사효는 사묘가 사람의 자리인데 구사효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중천근께 문헌 구사효 효사에서 이 구사를 지칭해 가지고 위로는 하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는 땅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가운데로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를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무극과 한극과 태극이 천지인으로 결부시키게 되는 것은 바로 자, 아래에 있는 두 개효는 땅의 효고 가운데 있는 두 개효는 사람의 효고 위에 있는 두 개효는 하늘의 효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육효 중께 효사를 보시면 초효는 잠용 물용입니다. 이효는 혈용 재전입니다. 용용자를 다 썼습니다. 오효는 비룡 제천입니다. 사효는 항용 유해입니다. 다 용용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묘와 사효는 하늘과 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군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군자 종일건건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이니라. 군자가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하고 저녁에 상가할 것 같으면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효는 혹약재현입니다. 혹 띄었는데 연못에 있으니 허물이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묘와 오효, 초효, 이효는 전부 효사 안에 용용자가 붙었는데 사묘와 사효는 군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용용자가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만 따져보더라도 겸삼제 양식원리까지 안 따져보더라도 무극은 하늘을 의미하고 한극은 사람을 의미하고 태극은 땅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화면의 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의 도상은 주역의 순역 원리와 삼극지도라고 해서 주역의 순역 원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은 하늘이고 5는 사람이고 1은 땅이라 1태극, 5한극, 10무극입니다. 자, 그래서 자, 1태극, 5한극, 10무극인데 한극 자리가 사람의 자리고 1태극의 자리가 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게 되면 자, 10에서 1로 가는 건 순작용입니다. 주역에서는 순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정역에서는 도생이죠. 거꾸로 도자, 생활생자, 거꾸로 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1에서 10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 역작용입니다. 주역에서는 역작용이고 정역에서는 역생이죠. 거꾸로 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도상의 표를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한 내용은 자, 주역에서는 무극은 하늘이고 한극은 사람이고 태극은 땅을 보고 말한다. 그것이 주역과 정역의 차이점이라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근께문은 구요 효사의 내용을 거론해 가면서 위치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정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자, 무극과 한극 이 표현은 똑같다고 그랬죠.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데 물론 정력에서도 무극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한극이 주역처럼 사람이 아니고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극이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이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정력 8쾌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정력 8쾌도. 이 정력 8쾌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력 8쾌도라고 하는 것은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정력 궤도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곧바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정력 8쾌도는 남쪽이 오곤지입니다. 자, 북쪽이 식근천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0의 무극의 자리는 하늘입니다. 5의 한극의 자리는 땅입니다. 정력 8쾌도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 8쾌도의 내용 중에서 자, 식근천과 오곤지에 대한 얘기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주역과 정력에서 한극의 자리가 서로 다르고 태극의 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자, 정력에서는 한극은 땅의 자리고 태극이 사람의 자리다. 주역에서는 한극은 사람의 자리고 태극은 땅의 자리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력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내용을 갖다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문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표를 설명한 이유가 한극이 무극이며 50인이라 이 해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극이 무극이다. 한극에서 이 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뒤에 있는 표를 앞으로 당겨 왔습니다. 당겨 와서 자, 한극이 무극이라는 것은 이 도식을 보시면 위에 칸에 5에서 나아갈 진짜를 썼죠. 5에서 10으로 나아갑니다. 한극에서 무극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한극이 무극이라는 얘기고 수로 말하면 5와 10이라는 겁니다. 50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와 10입니다. 근데 아래의 칸을 보시면은 10에서 5로 물러가는 거니까 무극이 한극이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한극이 무극이라는 것은 5에서 10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하고 무극이 한극이라는 말은 10에서 5로 가는 걸 보고 무극이 한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 시간에 무극이 태극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극이 무극이고 무극이 한극이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무극과 한극과 태극이 하나죠. 천지인이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정력 8쾌도를 보시면 남쪽에 위가 남쪽이고 아래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오곤이 있죠. 그래서 오가 곤, 땅입니다. 땅곤자고 아래에 보면은 북쪽에 식근천, 10이 있지 않습니까? 10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정력 8쾌도에서는 하늘은 10으로 나타내고 땅은 5로 나타내기 때문에 주역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다시 각설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극이 무극이니 50인이라 한극에서 무극으로 나아가니까 5에서 10으로 나아가니까 삼극지도로 따지면 한극이 무극이고 역수로 따지면 5와 10이라는 겁니다. 5에서 10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설명의 제일 마지막 줄에 한극이 무극이며 수로는 5와 10을 보고 말한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50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지상수로 보면 5에서 나아가지고 10으로 나아가면 한극이 무극으로 자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설명도 그럴 뿐더러 수지상수로 따져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10이 태하여 5에 이르면 무극이 한극이 된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요 무극이 한극이요 한극이 무극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근본은 하나인데 작용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천지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정력 8계도가 자 5에서 10으로 나아가는 자 한극이 무극임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5가 땅임을 갖다가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한극이 무극이고 무극이 한극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의 도식입니다. 이제 확연하게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0은 5와 10이죠. 50은 천도의 지수이니라. 자, 지수는 방하니, 땅의 수라고 하는 것은 방하니, 동서남북이라는 거죠. 공간이라는 겁니다. 정을 계신 인이라. 그리고 천도는 원하니 9753인이라. 그래서 지수는 방한데 정을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지로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도라고 하는 것은 원하니, 천도는 둥근데 역수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753인이라. 그래서 50은 천도의 지수인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각설에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와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수다. 5와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수이며 지수이다. 5는 양수고 10은 음수입니다. 양수는 하늘의 수고 10은 땅의 수죠. 그렇기 때문에 천도의 자 지수인이라. 하늘의 도수는 5와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5이며 10은 5와 10은 하늘의 도수이면서 지수다. 여기서 이제 체형으로 따지게 되면 자 하늘은 땅을 채로 하고 땅은 하늘을 채로 해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양체 음용이다. 음체 양용이다. 그런 것까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방하니 땅의 수는 자 방하니 정을 계시니요. 잘 아시다시피 자 간지로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천도는 원하니 9753이니라. 위의 것은 간지로 설명하고 있고 아래 것은 천도는 9753이니라 역수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체양용이요 양체음용이다. 천지지수를 결부시켜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설명을 갖다가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도식에서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9, 8, 7, 6, 5, 4, 3, 2, 1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0이 바로 무극이고 한극이고 태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고 바로 무극이며, 자, 5라고 하는 것은 땅을 보고 의미를 하고 바로 한극이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5는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고 10은 땅의 수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 땅을 채로 해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양체 음용입니다. 자, 그래서 양을 채로 해가지고 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체 양용입니다. 자, 여기에 무극과 한극을 국한시킨다면, 자, 5는 양이고 10은 음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땅을 채로 해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땅은 하늘을 채로 해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채용의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의 논리로 보더라도 하늘 따로 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땅은 하늘을 근본으로 작용을 하고 하늘은 땅을 근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합덕이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무극과 한극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두 번째 읽었던 구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이라는 건 5와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라는 것은 오한극이고 양수면서 하늘의 도수입니다. 10은 신무극으로서 음수이므로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는 음양의 체이며 음양은 천지의 용이다. 서로가 체가 되고 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땅은 하늘을 근원으로 작용을 하고, 자, 하늘은 땅을 근원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자는 집에 있는 부인을 채로 해서 작용을 하고, 자, 집에 있는 부인은 남편을 채로 해서 작용을 한다. 그러고 부부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근원으로 삼고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5와 10은, 5는 천도고 10은 지도를 나타냈죠. 지수입니다. 땅의 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5와 10은 천도의 지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몇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력을 공부할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전체를 잘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지수방 정을 계신, 지덕은 방안이 2468입니다. 2468이라는 것은 수로 따져서 짝수, 우수기 때문에 지수죠. 그래서 지덕이라고 한 겁니다.
지수고 지수는 방하니 정을 계신이니라.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2468이요. 간지로 따지면 정을 계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따 곧 하도의 도상을 갖다가 가지고 또다시 설명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천도 위주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지도는 수의 자리를 갖다가 말을 했다. 그래서 지도 위주기 때문에 천간도수로 말을 한 것이다. 역수와 천간도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하도입니다. 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도는 38이죠. 자, 여기가 하도는 동쪽입니다. 사방으로는 동이고 계절로서는 춘입니다. 춘인데 그 도상이 상과 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은 아시다시피 홀수니까 천수고 8은 음수죠. 그래서 상과 팔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와 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와 9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과 6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와 1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수에다가 자, 여기가 방위로는 남쪽입니다. 여기가 방위로는 서쪽이죠. 자,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에다가 간지를 한번 결부시켜 보겠습니다. 간지를 결부시키면은 갑삼을팔입니다. 갑삼을팔이고 자, 갑을 병정이죠. 그래서 병칠정입니다.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병칠정이죠. 자, 그래서 갑을병정, 그 다음이 무기지 않습니까? 무오. 자, 무오고 기십입니다. 그리고 자, 사구는 자,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인데 경구신사죠. 그래서 경구신사입니다. 그리고 임일계륙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2, 4, 6, 8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을 계신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흰 글자로 써놓은 건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음은 우수기 때문에 짝수기 때문에 음수를 보고 말하는데 그래서 자, 그 8과 6과 4와 2가 바로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간지로 따지면은 자, 정은 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이죠. 그래서 정을 계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자, 숫자로 따지면 홀수인 28, 6, 4를 보고 말을 하고 간지로 따지면 정을 계신을 보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방하니 지수는 사방이죠. 지수는 사방입니다.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자 2468을 간지로 따지면 정을 계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도의 도상으로 보면 2468은 자, 천도의 사상인 경인갑병과 배합되는 수고, 자, 천도의 사상과 배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사의 상이다. 그래서 지수는 방한이 정월계신이구나, 정월계신을 다른 숫자로 말씀드리면 2468이구나, 이렇게 확연하게 이해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천도원 9753이다. 천도는 둥군이 수로 따지면 9753이라는 겁니다. 천도의 9753은 양수 5자리를 보고 말을 합니다. 양수 5자리를 보고 말하는데 일태극은 종공한 수기 때문에 9753만 거론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9753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여기 있는 9, 7, 5, 3을 보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종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종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있는 2468은 음수기 때문에 방이라고 했으니까 네모로 이렇게 고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방이죠. 네모는 방이라 2468은 지수는 방한이에 자, 방이고, 또 간지로 바로 말씀드리면 정월계신이다. 근데 천도는 둥글고, 자, 둥글고 97, 자, 전부 다 홀수를 보고 말을 하는데 1은 종공되었기 때문에 바로 9와 7과 5와 3이라는 겁니다. 9753이라고 하는 것이 하도의 양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도의 양수는 5자리인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1은 종공되기 때문에 자리가 비워진다는 얘기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도는 둥글고 9753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9753은 양수 5자리에서 태극인 1이 종공되는 수이고 지덕은 2468인데 여기도 음수 5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도는 양 5자리와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수 완성도입니다. 십수 완성도인데 십무극이 종공됐습니다. 그래서 10과 1을 합쳐 11기체 원리다. 뭐 무극이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도는 9753인데 일태극이 종공되고 지덕은 2468인데 10을 넣지 않는 것은 10이 종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 5자리, 5자리에서 10과 1이 종공되고 나머지 4개로 가지고 지덕은 방한이 또 천도는 원한이 9753이고 246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가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도낙서의 도상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하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하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자 2468이고 지수는 방한이 2468이요. 천도는 원한이 그 1을 갖다가 전공시켰으니까 1을 전공시켰으니까 바로 나머지 5자리 중에 나머지 4가지로 가지고 9753이다. 그래서 천도는 원한이 9753이니라 지도는 방한이 정월계신하니라. 그 말의 뜻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수로 말을 하면 2468, 9753이고 간지로 말하면 정월계신이고 경인갑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도는 원한이 9753이니라. 그래서 2468과 9753을 갖다가 배합하고 10과 1을 갖다가 배합하게 되면 이 도식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11기체 원리도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을 전공시키고 10을 전공시켜서 11기체가 됩니다. 자, 11기체가 되고, 자, 9와 2가, 나머지가 음수 5과 양수 5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468과 9753이 남아있습니다. 2468과 9753을 결부시키면 11기체 원리에다가 결부를 시키면 9하고 2가 합쳐지면 11이 되지 않습니까? 8과 3이 합쳐지면 11이 됩니다. 7과 4가 합쳐지게 되면 11이 되고 6과 5가 합쳐지게 되면 1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5가지가 전부 다 11기체 원리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기습1임이 10과 1이 나머지 4개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기체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이. 그래서 천도는 원한이 9753이니라 이 양수를 배합하게 되면 97, 92, 74, 56, 38, 11기체 원리가 성립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무의한극이 일태극과 신무극이 중위에서 11기체를 조절하는 것을 이론으로 설명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수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10과 1이 나머지 4개를 조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11기체 원리다. 그래서 이것이 11기체 원리라는 걸 충분히 납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풍정의 용정수의 전반부에 이어가지고 내풍정의 용정수의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상극지도와 정역에서 말하는 상극지도가 뭔가를 분명히 개념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 방한이 자 2468이요 천도 원한이 9753이라는 것을 역수로 표현한 것을 간지로 표현을 하면 정월계신이요. 자, 그래서 정월계신이라는 건 간지로 표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경인갑병이다. 그래서 지수방한이 2468이요. 자, 정월계신이며 천도는 원한이 자 9753이고 경인갑병이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정칠수 용중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내풍정의 용정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